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제 검색 기능을 도입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업 페이지에 보면 이제 3-13이죠, 책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쿼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어떤 쿼리가 내부적으로 날아가는지 그러니까 검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쿼리가 날아가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서브젝트죠, 그죠? 근데 그냥 서브젝트가 아니라 Q 서브젝트라는 거는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질문 제목을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고 있고, 그다음 Q 컨텐츠는 질문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자 이름, 그 다음에 답변 내용, 그 다음에 답변자 이름,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회를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제목 또는 내용, 이름, 내용, 답변 내용, 답변자 이름. 그러니까 요 5가지 안에서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 거다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입력하냐에 따라서 그 입력한 결과에 맞는 이제 내용들을 검색을 통해서 출력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한 번 했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끊어서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이제 답변이 별로 없긴 해요. 많이 없긴 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요거는 지우고 필요 없죠. 자, 첫 번째로 할 거는 이제 질문 제목을 찾아볼 거예요. 질문 제목. 그러니까 질문 제목을 통한 검색인 거죠. 자, 제목이라 쓸까요? 질문 제목.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select, 자, from, 그 다음에 question. 저는 요거다가 이제 Q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where 쓴 다음에, 자, where, 그 다음에 Q. subject가. 자, 검색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검색하죠? like절 이용해서 검색한다 했죠? 그렇죠? like절 이용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썼어요. SBB. 자, 이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쓴 거는 SBB로 시작하는 이거고, 자, 여기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SBB로 끝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써버리면 이건 뭐예요? SBB가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질문 딱 까보면 여기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테스트 데이터 하나 집어넣은 거 빼고는 뭐 질문이 테스트 데이터로 1번, 2번 질문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서브젝트, 그러니까 질문 제목이 뭐냐, 그럼 제목이 뭐냐에 따라서, 그러면 제목이 포함된 걸 검색하겠다,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하게 되면 하나가 검색이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이제 요게 나중에 내용이 너무 많아질 거 생각을 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서브 쿼리로서.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그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질문 제목과 이제 질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조회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질문 이제 제목과 내용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이제 같이 검색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를 이용해서? 5월 이용해서 자, Q점 뭘 이용해서, 자, 얘는 이제 컨텐츠 써주면 되겠죠. 컨텐츠 이렇게. 자, 그러면 왜 저 여기서 5월을 썼을까요? 여러분이 이걸 AND를 써버리면 질문과 내용에 둘 다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녀석은 없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상관없죠. 얘는 왜냐면 SBB가 컨텐츠에도 있고 서브젝트에도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데 나중 가서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5월로 써줘야 된다. 잘 나오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제목. 자, 질문 제목, 그 다음 질문 내용, 그 다음에 질문 뭐예요? 질문자 이름. 그러면 질문자 이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어디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질문자를 이름을 가져오고 싶다 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 질문자 이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서에 있잖아요. 어서. 셀렉트 해가지고 그 다음에 from 어서 id.
어서 아이디 사이트 유저로 돼 있죠 우리 지금 어서 아이디가 아니라 이렇게. 자 지금 유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 2번만 있는데 제가 3번을 만들었네요. 자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질문자 이름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유저 네임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 쿼리만 내부적으로 날리면 셀렉트에다 from question 나오면 어서 아이디가 지금 여기 박혀 있잖아요. 이 첫 번째 글은 유저 1이 쓴 거고 두 번째 글은 이제 유저 2번 회원이 쓴 거죠. 그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뭔 말이 이해되죠? 그러면 그럴 때 바로 뭘 쓴다? 레프트 좀 써야죠. 그죠? 자 그래서 레프트. 자 왜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왜 제가 레프트 조인을 썼을까요? 자 일단 쓰고 말씀드릴게요. 사이트 유저 as QA라 쓸게요. QA. 이거는 이제 퀘스천에 대한 질문자의 질문자에 대한 작성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QA를 쓴 겁니다. A는 어서 아이디를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on 쓴 다음에 규정 어서 아이디는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쓰면 요것만 딱 보면 이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왜 레프트 조인이냐? 자 여러분들이 회원 같은 경우는 회원이 탈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너 조인을 써버리면 이너 조인 딱 써버리면 회원이 탈퇴하게 되면 실제 그 어서 아이디가 뭐 예를 들어서 어서 아이디가 뭐 1번이 회원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뭐 사이트 유저도 아이디가 1번이 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질문에 있는 거고. 그러면 1번 회원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이 이너 조인을 하게 되면 이너 조인은 교집합이기 때문에 사라진 회원에 대한 글은 조회가 안 돼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탈퇴를 염두로 두고 그래서 뭘 쓴다? 레프트 조인을 쓴다. 자 그래서 이제 레프트 조인을 쓴 거예요. 항상.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썼으니까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돼요? 유저 네임은 여기서 얻어올 수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5월 쓴 다음에 여기다가 유저 네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똑같이 라이트 써주시고 이거는 뭐 여기다가 유저 1이라 쓸까요? 유저 1 이런 식으로 회원을 검색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저 1이 쓴 글은 다 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왜냐면 지금 5월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답변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답변 내용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질문 제목, 그 다음에 제목과 내용, 그 다음에 질문 제목에 질문 내용에 질문자 이름까지 이런 식으로 조회를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답변 내용이 추가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답변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답변도 마찬가지로 가져오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답변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앤서에 있잖아요. 앤서. 그죠? 그러면 앤서에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가져오려면 원래 우리가 사용자 정보를 말고 해당 질문에 맞는 답변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했어? select 그 다음에 from question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SQL 할까요? 이렇게 자, select from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SQL 쿼리는 바로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answer 하게 되면 answer에는 기본적으로 question ID가 들어있어요. 보이죠? question ID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질문의 아이디하고 question 아이디가 일치하는 거 가져와라. 답변도 마찬가지로 어서 아이디가 있죠. 왜냐면 그 답변 작성자의 아이디하고 어서 아이디가 일치하는 걸 통해서 이제 답변 작성자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져오려면 우리가 이제 레프트 조인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레프트 조인. 그럼 왜 또 레프트 조인이에요? 질문에 답변이 안 달려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레프트 조인 해줘야죠. 그러면 여기다가 answer as A라 쓰고 그 다음에 on 여기다 표점 id하고 이 A에 뭐가 있는 거 question 그 question id가 일치하는 거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질문은 질문은 지금 몇 개 있어요? 요것만 딱 보게 되면 질문이 세 개가 있죠. 그죠? 세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 확인했을 때 답변 좀 많이 달려 있었죠. 그럼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요거 좀 헷갈리니까 리셋 좀 시킬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답변이 그렇게 이제 조회가 된 건데 요 파인드 좀 합시다.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리셋 되겠죠? 초기화로.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답변이 이렇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질문도 두 개가 달려있죠. 그 다음에 이 레프트 조인 해가지고 조회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정상적으로 잘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프트 조인 이용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날리면 되고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해라? 레프트 조인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레프트 조인 써서 조금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레프트 조인해서 answer 한 다음에 답변 가져오죠. 그러니까 질문 아이디랑 그 다음에 이제 답변에 있는 퀘스천 아이디랑 일치하는 걸 가져와라. 그래야지만 이제 답변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답변 내용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5월 마찬가지로 자, 얘도 똑같죠. 얘는 이제 답변 내용을 가져야 되니까 A 컨텐츠라고 쓰시고 like 뭐라 쓸까요? SBB라 쓸까요? 그냥? SB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회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남겨볼게요. 여기다가 코러스에서 로그인을 좀 해볼게요. 유저 1, 1, 3, 4 질문을 좀 해볼게요. 아무거나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총 3개죠? 그죠? 질문이 총 3개인데 3개인 상황에서 요거를 요 쿼리를 날려보겠습니다. 뭐야? 자, 이런 식으로 조회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봅시다. 레프트 조인해서 어서 아이디, 사이트 유저, 질문 아이디, SBB, 유저 1. 그러니까 유저 1이라고 썼기 때문에 뭐 유저 1이 이제 쓴 글만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답변도 작성해 볼까요? 답변 등록까지 하고 나서 이렇게 나오네. 자, 일단 그냥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글을 조회할 때 글 개수가 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질문을 현재 제가 질문 같은 경우는 3개를 일부러 달아놨거든요. 질문이. 그러면 질문이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3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는 각각 질문 작성자가 있죠. 1번 질문, 2번 질문, 3번 질문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회원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현재 회원 같은 경우는 이제 2명밖에 없지만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1번 회원이 있고 2번 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1번 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회원이 있고 사이트 유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질문이 3개고 그 질문에 맞는 각각의 이제 작성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1, 2번 질문을 1번 회원이 그냥 썼다 해봅시다. 그 다음 2번 질문 같은 경우는 3번 질문은 2번 회원이 그냥 썼다 해볼게요. 그런데 답변이 있다 했을 때 답변도 마찬가지고 답변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사이트 유저고
그 다음에 이제 답변 엔티티가 따로 있어요. 답변. 근데 답변이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 답변이 3개래요. 하나, 그 다음에 둘, 3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1번 글에 답변이 예를 들어서 3개 달렸다. 얘는 이제 답변 아이디는 1번, 2번, 3번이긴 하지만 퀘스천 아이디로 보면 얘는 1번, 1번, 1번 이런 식이래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요기, 그 다음 요글, 그 다음 요글 이런 식으로 이제 1번 질문에 이제 뭐다? 답변이 3개 달려있는 꼴이다. 자, 그러면 글이 몇 개가 줘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했을 때 총 6개의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조회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책 보면 여기 이제 디스틴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룹 함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스틴트를 쓰게 되면 중복된 데이터를 뭐한다? 줄여준다.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쿼리에 익숙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스프링을 검색하면 뭐 이너 조인 이렇게 하면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으로 검색된 데이터 결과 뭐 그래서 레프트 조인 썼다고 이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총 3개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아우터 조인을 이제 하게 되면 자, 이 사람 뭐 레프트 아우터 조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중복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셀렉트문에서 디스틴트라는 걸 써가지고 중복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요걸 써서 중복을 제거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아까 지금 이렇게 서브 쿼리를 이용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룹 바이라는 거는 이제 그룹 함수를 그러니까 그룹 바이라는 걸 쓸 건데 우리가 그룹 바이를 먼저 써버리면 웨어저를 이용해서 조회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웨어저를 먼저 일단 해놓고 서브 쿼리를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뭐한다? 그룹을 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맨 밑에다가 그룹 바이 한 다음에 뭐한다? 질문의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결국에는 요렇게 해줘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밑에다 쓸게요. 그냥 얘는 플러스 그룹핑 그룹핑이 여기 맞나? 됐어요. 그래서 얘는 질문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쿼리가 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실행하면 뭐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중복된 데이터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답변자 이름까지 가져와야겠죠? 답변자. 자, 이거는 제가 쿼리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변자 이름 가져오려면 마찬가지로 답변자 이름도 뭘 해서 가져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답변 데이터만 있는 거잖아요. 사이트 유저를 또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사이트 유저를 또 쓰되 여기서는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이제 어스 아이디가 아니라 답변에 대한 어스 아이디하고 얘는 뭐라 쓸까요? 얘는 AA를 쓸게요. 답변 이제 작성자라 해가지고 답변 작성자의 아이디하고 일치한 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써줘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대로 또 복사해서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AA에 있는 유저 네임 이렇게 가져와야겠죠? 요게 이제 최종 이제 결과가 됩니다. 책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디스틴트 이용해가지고 뭐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룹 바이로 쓸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최종 결과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그룹핑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도 되고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실무에 가까운 코드죠. 네, 됐습니다.